예, 멋진 가을 하늘 아래 저희 회사 옥상 건물에서 재테크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테크 자전거 개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동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브롬톤을 타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좀 채워보고 싶다. 사실 브롬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자전거들도 동일합니다. 다원의 자전거들도 제가 여러 개 탔지만 그 당시 아직 턴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턴이라는 브랜드가 출연을 했는데 그 다운 자전거와 어떻게 보면 브롬톤이 양분하고 있었고, 이 접이식 미니블루 시장은 그 외에 좀 소규모이지만은 버디와 오리 등의 자전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리의 서파즈라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카본으로 된 자전거였는데 가격이 아마 5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 서파즈는 풀카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보면 속도는 가볍고 이제 속도는 빨랐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흔들리죠. 안정감이 없어요. 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사실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이 재테크 자전거 개발을 시작을 했죠. 2013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개발을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 업계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줄까, 인정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독일의 코라틱이라는 브랜드를 찾아가서 저한테 에이전시권을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주 큰, 정말 국내 최고 규모의 자전거 샵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가서 자전거 브랜드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져오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 자전거 사업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전거 브랜드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최소 50억 이상의 자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이 믿기진 않았어요. 자전거를 한 컨테이너 사온다고 하더라도 그 몇 억이면 되지 뭐 50억 이렇게 돈이 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전거 개발은 오히려 조금 돈이 들겠지만 자전거를 사다가 판매하는 거는 사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또 사면 되는 거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코라텍 자전거 브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라텍 브랜드를 시작을 할 때 사실 제가 그 코라텍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업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분께서도 저한테 절대 코라텍이 저한테 브랜드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자전거 사업을 한 적이 없지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경험이 있으니 나에게 자전거를 달라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라텍 자전거 브랜드는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코라텍에서는 AS에 대해서 너무 좀 불친절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성의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자전거를 이렇게 쭉 만들고 나서 주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타다가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다행히 그 부품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만 부품이 없으면 책임을 아예 안 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알게 돼서 지금은 제가 코라텍 자전거를 취급을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좋은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라고, 또 당시에 제가 코라텍 전기 자전거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사실 코라텍은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기 자전거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시모터 본사에서 그 당시에 인증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전기 자전거를 인증을 받으려면 그 충전기 회로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모터에서 회로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보시 자전거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라텍 자전거를 철수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단번에 된 건 아니고요. 2013년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코라텍 자전거를 철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재테크 자전거에만 몰두하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 3단 접이식 자전거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전거다운 자전거일 것.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그 시원한 달리는 그 라이딩 쾌감, 그리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속도,
예, 이런 것들이 갖춰지길 바랬는데 미니벨로들은 접이식도 완벽하면서 그렇게 라이딩 쾌감도 있으면서 속도도 빠르면서 가벼운 뭐 그런 형태의 자전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답지 않은 약간 장난감 같은데 자전거인 뭐 이런 컨셉에 가깝게 느껴졌어요. 미니벨로만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긍정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로드를 많이 탔기 때문에 로드 타는 입장에서는 자전거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미니벨로가, 특히 접이식 미니벨로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해결하길 바랬고, 그래서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 때 지오메트리, 특히 이 신체의 그 동작 자체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롬톤 자전거가 이제 16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웠으면 좋겠다. 18인치로 기획을 했습니다. 체데크 자전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왜냐하면 바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접었을 때 사이즈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카본의 구조적으로 카본은 이렇게 프레임이 얇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굵으면서, 그리고 이제 둥글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각형으로 꺾일 수가 없고, 직각형으로 꺾이게 되면 대부분 다 크랙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어쨌든 그런 장점을 가지면서도 3단 접이 방식을 차용을 해서 대중교통과도 연계할 수 있고, 또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쉽게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자전거다운 자전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돌입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프레임 개발에만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요. 이 프레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카본 자체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자형 프레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뒷바퀴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니까 삼각형이 있긴 하지만 작은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 차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싱글 라인 프레임을 축으로 해서 안장과 그리고 페달과 그리고 손잡이에 손을 얹고서 이 구르게 되면, 특히 댄싱을 치게 되면, 그러면은 이 플렉서블한 성격 때문에 자전거가 휘청휘청 움직이죠. 그 문제를 제가 오리 서파즈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단단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5번 실패를 했고요. 그때 정말 내가 이 자전거를 왜 시작했을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자본만 들어가고 실제 자전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현재 체데크 자전거에 차용이 되어 있는 프레임 제조 공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그 내부의 구조를 좀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 체데크는 무려 5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 내부 자체가 바뀌어 있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의 자전거입니다. 단단한 프레임이 개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무려 1년의 시간 동안 기타의 부품들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양산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2016년도에 대량으로 많은 자전거들이 판매가 되었고요. 초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저희가 그 핸들 스템, 핸들바하고 핸들 스포크 사이에 이게 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접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게 하중 설계를 높이느라고 저희들이 30대의 자전거를 리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0kg 가까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 이 무게 가지고는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29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설계를 했어요. 다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29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도 이게 그 절단이 되거나 하지 않고 약간 휘는 정도로, 그만큼 더 많은 강성을 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서 초기에 자전거를 구매하시던 30명의 분들에게 전체를 새 자전거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기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고, 특히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속도 부분이었어요.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이렇게 빠른 자전거가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실제로 나온 자전거가 굉장히 빨랐고 자전거다운 자전거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2016년도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전거는요,
완벽하게 접히지만은 6단 외장 기어 형태의 자전거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는 02-6952-0075번입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 직접 자전거를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 영상에서 최대급 자전거 개발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